달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 강세는 뭐 거의 또 기정사실화된 모습들이고, 유럽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보게 되면 9%가 넘었습니다. 숫자적인 지표들을, 그러니까 연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가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돌렸다고 해서 아유 안도의 한숨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나오는 지표나 내일까지 바라볼 지표들은 다 일단 부정적이다. 어저께 이제 좀 얘기하신 대로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렀어요. 외국인들이 또 대량 매도했고, 네. 나스닥, 선물과 현물. 네. 그러면서 좀 하락을 키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 지표를 좀 풀면서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은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밤에 잠이 안 오세요? 네? 밤에 잠이 안 오세요? 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생각에. 이제 제가 밤 새벽 3시엔 갈 수도 없고, 예. 근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 장중에는 거의 뭐 또 오늘도 하락하는구나 싶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패턴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자리는 쉽게 안 밀리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게 여기죠. 그러니까 즉,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일단 한 번의 이탈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1,600선 정도로 가리키는데 거기 밑으로 갔다가는 바로 또 올라오려고는 시도를 하면서 지지권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지했으니까 바로 또 강하게 턴해야지라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지표들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ISM 제조업 지표, 네, 또 그 한때는 뭐 56, 57까지 갔던 게 이제 51대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점진적으로 밀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달러도 어제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9.6, 뭐 거의 110대 들어갈 분위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 강세는 뭐 거의 또 기정사실화된 모습들이고, 어제 금리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3.2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년물은 3.5. 네. 다 그냥 강하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제조업 지표부터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썩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돌렸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반전의 시도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막상 못할 만한 변화들이죠.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오늘 미국은 기다리고 있는 게 고용 지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지표들을 봐서는 안 좋은 거면,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연준이 금리를 세게 못 올리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마저 차산이 당한 상태다 보니까 안 좋은 거 bad is bad. 근데 good is bad.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지표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연준이 또 금리 세게 올리는 근거가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표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관측들이 높아가는데, 또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문제가 고용지표 괜찮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우리 지금 금리 세게 올려도 돼라고 하는 근거인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또 부여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아마 지난번엔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하게 비농업자 고용자 취업자 수 50만 건, 이번에도 뭐 한 30만 건 정도 유지된다 그래도 고용이 강한 거구나라고 해서 고용이 강하니까 미국 경제 강하다, 우와 주식 가즈아가 아니라 그러면 또 우려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나오는 패턴을 보고 돌리는 그러니까 오늘 돌렸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나오는 지표나 내일까지 바라볼 지표들은 다 일단 부정적이다 한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네. 반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리스크 관리 쪽에 우선 집중을 하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요즘 이거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네. 생각보다 다르게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연준위원들은 시장을 달래주는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 쪽에서 만약에 그거를 보완하는 입장이 아니라 또 약간 상반된 입장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또 혼란이 가중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다 모여가지고 입단속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짰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연준의 역할과 지금 물가 수준과 나오고는 모든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연준이 해야 될 일은 아니 물가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보게 되면 9%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물가는 한 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연준이 중앙은행이 그러면 아유 물가 오르든 말든 뭐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저금리 기조로 가서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크고요. 이거를 또 견디려고 이대로 가만 두게 되면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중앙은행이 그냥 가만둔다는 거는 방치죠. 근데 그 중에 한 연준은행 위원들이 아예 우리는 괜찮아요. 그건 연준 의장이 너무 오버한 거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누가 잘못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서포트를 해야 될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한 목소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매파적 발언을 하지만 네. 연준은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네. 아주 크게 하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이제 뭔가 완화적인 이야기로 시장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횡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아주 네. 급격한 우리 뭐 일부의 생각처럼 약세론자들의 이야기처럼 큰 어떤 급락이나 이런 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약간 사람의 정과 함께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거는 딱 하나 물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준도 입장이 이제 좀 완화되거나 누그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하는 투가 그거든요. 우리가 금리를 덜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즉 물가가 그만큼 안 올라간다는 증거를 보여다오. 우리도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변화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월 중반 때 나오는 CPI 지표들이죠. 이게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연준도 이렇게 강하게 안 갑니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물론 올리기는 하겠지만 속도도 줄어들고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숫자적인 지표들을 그러니까 연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가 흐름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피크아웃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원자재들이 또 확 뛴다. 그러면 또 물가는 피크아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그냥 악역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역 역할을 하지 않을 만한 근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죠. 네.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야 될 숙제다 보니까 아직 또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지금은 딱 그겁니다. 물가 저렇게 높아? 안 돼. 금리 올려. 그리고 거기다가 또 9월 달로 들어오면서 나온 게 QT죠. 네, 이거는 2배로 또 자금을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그 흡수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 이것들은 또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지금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바탕에다 깔고요.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뭘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네. 우리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 보죠. 네, 국내 시장 보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만 지수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정확하게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딱 들어오면서 이것도 수요일 날 만든 거네요. 수요일 날 이렇게 패턴 가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보고 주식 좀 아예 PD님이 저희 썸네일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네. 신규 매수 자제, 뭐 현금 비중 확대, 뭐 이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PD님한테 한잔 사야 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리스크가 분명한 자리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는 그렇게 갖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확 밀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시장이 그냥 거의 뭐 어디 누구 춤추듯이 이렇게 나오는 장세를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특성이 또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러면 어제도 대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 유발시켰고 자기도 몇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포지션 하방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그걸 또 9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오늘 체크할 거는 2410선입니다. 네. 왜 여기에 또 중요한지는 지난 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2410선 이탈 그때 저점 한번 찍고 올라오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 무지 노력했거든요.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턴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를 쉽게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이탈을 툭 해버려서 이게 저항으로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추세는 당분간 또 멀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거를 염두를 하시면서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나왔던 외국인들 포지션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2410선을 지지한다 그러면 어제 과했던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또 오늘이고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데 또 하나 다음 주는 저희가 알다시피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로 들어갈 때 시장이 추석 연휴 전에 뭔가 불꽃을 보여주겠어라고 또 추세에 강한 변화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연휴와 함께 좀 묵직해지는 모습들이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마 다음 주는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랐긴 하겠지만 2400선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약간 묵직하게 변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13,000개 장중에 나왔다가 거의 뭐 8,000개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추세 전환적으로 보고 다시 10,000개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좀 제한되겠죠.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저께 한 4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네. 장막판에 좀 해도 2,900억 정도로 좀 땡긴 것 같아요. 네. 현물은. 네, 그래도 매도입니다. 규모 그렇죠. 자체가 3천억 가까운 매도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장중엔 또 벌렸다가 좀 줄이고 벌렸다 줄이고 할 수는 있는데 왜 하필 9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게 되면 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가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들도 뭐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9월 시장에 대해서 좀 하방적으로 보이는 가능성.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시장은 약한데 그래도 좀 섹터별로 보게 되면 5G 관련주 이거 한번 관심을 KMW랑 RFHRC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한번 주춤하다가 또 어제 같은 날 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7월달 이후부터 미국의 통신사들이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 납품했었던 삼성전자 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갔고 거기서 나오는 수출들이 호조를 보인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계약을 맺었던 인도 쪽이죠. 인도 쪽에서도 이제 물량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 RFHIC를 좀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찐시황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근데 이날 말씀드리고 한번 눌림목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날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쭉 밀려버립니다. 네. 기분 나쁘죠. 네, 그러고 봤더니 바로 또 그 다음날은 개파락해서 여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고 딱 손절을 유도해놓고 주르륵 이렇게 달려버리는 아주 주식은 알 수 없네, 진짜. 네, 저희의 손절이 양분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근데 여기 또 보면은 KMW도 지금 비슷한 패턴들이고요. 근데 지금 KMW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하는 대표적인 KMW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해놓고 확 달리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계속 한 8월 중반 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패턴이라서 저런 것도 있다 보면 혹시 저것 좀 돌파해서 쭉 달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흐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약간 시장에서 또 다른 틈새 테마로 자리 잡았다는 거 네.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RFHRC를 제가 이건 발음이 어려워요. 네. RFI. 걸리셨습니다. 네. 네. 그 술 먹고 게임할 때 종목 이름 대기 이런 거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름 틀렸을 때 바로. 왜 굳이 술 먹고 게임을 합니까? 신성하게. 아, 신성한 게임을 하면서. 아, 그럼 게임한테 잘못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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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서 RFHRC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앞으로 전력 반도체가 부각될 때 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쪽에서 지금까지는 뭐 규소 쪽으로, 그러니까 실리콘 쪽에서 탄화 규소와 개인이라고 하는 질화 갈륨 쪽으로 지금 두 가지가 주된 물질로 쓰이면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FHC가 하는 게 질화 갈륨 겐 트랜지스터 그리고 또 겐 앞으로 전력 반도체 쪽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이쪽이 앞으로 변화될 요인들이 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들어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자는 쪽인데 이제 실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아쉬운 측면들은 있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아직 5G에 대해서는 뭐 가시적인 이게 기대감이지 실제로 매출이 발생된 건 아니니까. 네, 해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반영되는데 이런 쪽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게 예전에도 안 돼라고 하게 되면 항상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이 만들었던 매물대 고 지지권 쪽에서 그냥 바로 꺾여버린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추세로 가게 됐다 그러면 추세는 항상 고점과 저점이 확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직전 고점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이거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장 때문에도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바로 그 6G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잖아요. 네. 예. 6G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5G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6G 뭐 이렇게 가는 것 그냥 가는 게 될까요? 뭐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현실적인 기술적 그러니까 수준 가지고는 지금 그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대도시 주변에 그냥 저희랑 똑같이 그냥 그 주변에만 빠르게 할 수 있게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중계기도 다 인빌딩 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다 보니까 태풍 관련주 네. 얘기를 하면서 총강력이 아니고 초강력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초강력 너무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남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남로가? 글쎄 네, 그냥 한남동까지 가지 마라. 한남로 이건가요? 한국 남자는 노예다?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네. 아무튼 북상한데요. 뭐 엄청 두 개인가 또 뭉쳐서 엄청 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비껴나갔으면 하는 뭐 이런 근데 비껴나가면 또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거리긴 하더라고요. 뭐 코리아이스이 뭐 이런 건 이게 왜 흰남노인데. 흰남노요? 지금 댓글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 흰남노인데. 참 총각력에다가 한남노에다가 이거 참. 예, 역시 드립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면서 막 변화가 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또 시장이 약하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얼만큼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은 벌써부터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더 자연재해가 미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단 앞서가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래도 이런 때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래도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인센 ENT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건설 폐기물 쪽이 거의 매출의 한 60-70% 갖고 가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런 강력한 태풍으로 와서
뭐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치워야 되는 과정 쪽에서 이를 소화하는 수혜를 보는 측면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뭐 코엔텍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이쪽은 직접적으로 연결은 그냥 건설 폐기물이다. 네. 라는 한 축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그러니까 인선이한테는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인선 모터스에서 나오는 자동차 재활용, 그러니까 폐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기차도 폐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폐배터리는 그렇죠. 회수에다가 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보냈다가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에서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갖다 팔면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의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할 일이 많겠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 일단 주가가 전고점대를 먼저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힘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쪽에서 바로 안 가고 약간 좀 물량 소화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고 다음 자리 일단 계속 지켜서 보자 한 쪽인데, 좀 무겁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때 빠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으로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의외로 또 자동차 쪽이 그렇게 다 빠지는데 네, 버텼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동차가 버티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은 판매량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전했죠. 네, 내수는 볼 게 없고요. 해외 판매 생각보다 잘 된다라는 쪽의 변화들이 8월 달에 좀 잡혔고, 물론 환율 효과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또 뭐 기아 같은 경우도 2년째 노사 본 게 없다. 뭐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자동차는 그래도 하반기 또 지금 출하량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품 쇼티지 별로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좀 선전을 했는데, 근데 또 모릅니다. 어제 선전했다고 오늘 시장이 만약에 또 좀 반등을 한다. 어제 선전했던 게 주도가 될 수 있겠는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패턴도 그래도 주요 지지권 위쪽에서 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실적 동향 나오고 또 레벨업을 시키는 변화가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요즘 가장 또 핫한 쪽은 자동차 부품 쪽이 그동안 좀 위축됐던 것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안 빠집니다. 이렇게 안 빠지고 강하네요. 꿋꿋하고요. 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부품주들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친환경 관련된 부품 쪽에 변화가 들어왔던 뭐 한국단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한때는 이거 또 친환경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떤 과거에 IT로 들어갔다가 바뀌면서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 나오고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또 DN 오토모티브라고, 또 이쪽도 두산 공작기기에 안고 그래서 안은 다음에 뭐 재무 부채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는 시장이죠. 네, 시장 그렇죠. 흐름들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네.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이게 아마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게 들어올 거다. 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또 보호의 패턴들을 보고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그래도 되돌림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게 투세를 돌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 유입이 된 네. 종목으로 두 개를 뽑아주셨는데요. 좀 작은 종목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미디어.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KT 계열의 뭐 광고, 온라인 광고 쪽 하는 회사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중간 광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보면서 가격은 내리는데 그 광고를 좀 집어넣어서 그거를 시청을 하게 되면 요금을 깎아주는 이거 사업을 누가 하냐? 나스미디어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라는 것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KCC 글라스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유리의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 유리 재고를 쌓아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리 관련주
뭐 무슨 시장에서는 금비 이런 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 유리병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게 왜 움직이는지는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차라리 가게 되면 KCC 글래스 같은 이런 회사가 묵직한 회사가 가는 게 맞죠. 근데 아직은 이쪽의 동향들 유리 가격들 올라가는 거와 함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뉴스가 있다. 그런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기관들이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되면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를 체크를 하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네.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지금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 태조 이방원으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는데 네. 어느 쪽을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냐? 저라면은 지금 시점 쪽에서 둘 다. 둘 다? 네, 고루고루. 고루고루. 이게 가장 핵심. 그러니까 모르겠으면은 모르니까. 네, 모르겠으면 반씩.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쪽은 만약에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또 충격받고 어차피 또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이쪽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쪽에서 좀 더 줄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여튼 어쨌든 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고점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기회가 있다고 보게 되면은 아마 기존 종목들을 또 줄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수천하님, 그 외 우리 같은 고민을 가지신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